요 방송은 그 유튜브로도 녹화를 해서 제가 유튜브에 좀 끝나고 나면 올려놓겠습니다. 유튜브에 내용들 올려놓을 테니까 어, 그 내용들 잘 보시고, 이게 이제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거는 말은 잘 나가는데 그 차트 같은 건 안 나갈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하여튼 뭐 차트 같은 것도 이제 그 제가 좀 이따가 어, 녹화한 거 올리는 거에 나오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번 증시가 참 좋은 시장이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번 주말에 또 뉴욕 증시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우리가 특별한 것은 이번에 아마존을 비롯해서 요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를 좀 더 잘 할 작정입니다만은 아직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글자는 다 써놨는데 요 내용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는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미국에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반독점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그 대표자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사람 대표들이 불려 나갔죠. 의회에 불려 나갔는데 불려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정말 그 반독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는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 발표 있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아마존이 2분기에 88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5조 원 정도, 분기입니다. 분기 매출 105조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52억 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했다. 52억 달러.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40%나 증가했다. 이게 참 미국의 최고 기업이잖아요. 미국의 최고 기업. 미국의 그 시가총액으로 지금 물론 아마존, 애플이도 1등이긴 1등인데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약 2천조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되는 기업인데 2천조 되는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40%나 증가했다. 정말 서프라이즈하죠? 40%. 매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40%가 증가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이고,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 자체는 6조 원 정도니까 뭐 순이익은 뭐 삼성전자도 뭐 이번에 8조 원 아닙니까? 영업이익 8조 원인데 3분기에는 9조까지 가겠다 그러는데 순이익은 삼성전자보다 못해요. 근데 아마존의 매출액이 105조 원으로 전년 대비 40%가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1등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글로벌 1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기업이 지금도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게다가 애플도 대단했어요. 애플도 매출이 597억 달러, 약 71조 원. 애플의 매출은 아마존에 못하죠. 아마존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유통업이다 보니까 71조 원의 매출에 순이익이 112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조 원 정도다. 그죠? 그리고 애플도 매출 11% 늘었고 순이익도 12% 늘었다는 거죠. 물론 뭐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는 뭐 16조 원까지 분기 순이익이 나니까 애플보다 못하다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애플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마존과 애플이 이제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거의 2천조에 육박하는, 삼성전자가 300조 말이죠. 300조. 근데 엄청난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이익 면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가 참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애플이 어쨌든 간에 매출 71조 원에 순이익이 13조를 달성했다. 애플. 이번에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애플 튠스라 그러죠. 애플이 71조 원,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71조 원 매출에 순이익이 13조 원이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조를 넘어갔고, 그리고 순이익은
6조 원 정도, 52억 달러 정도였다.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또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11조 원 정도, 뭐 많지 않죠? 매출액 11조 정도. 순이익은 51억 달러. 이제 순이익은 지금 아마존과 비등비등합니다. 매출로 따지면은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페이스북은 주로 광고니까 매출이 11조인데 한 10분의 1 정도인데 순이익은 약 6조 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순이익은 비슷해. 그런데 페이스북의 월간 이용자가 지난 분기에 26억 명이었는데 그보다 1억 명이 더 증가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뭐 대단한 성과였고, 근데 이제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구글은 뭐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액이 383억 달러에 순이익은 64억 달러. 순이익 규모도 뭐 7조 원 정도면 뭐 알파벳이 많다라 볼 수 있겠고, 매출액도 45조 원인데 이게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매출액이 감소했고 순이익은 30%나 줄었다.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약 43% 늘었다. 이게 참 중요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주로 이제 구글은 광고로 먹고 사는 데인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광고가 많이 위축됐겠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 하는 건데, 물론 실적도 좋았는데 애플도 실적 좋았고 이 아마존도 실적이 좋았죠.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도 좋았습니다. 구글만 좀 안 좋았는데 구글은 아무래도 광고로 먹고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 애플이 주가가 10.47% 상승했어요. 그렇게 해서 425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시가총액이 1조 6676억 달러. 원화로 따지면은 1983조 원. 이야, 대단하죠. 거의 뭐 2000조까지 갔습니다. 원화. 애플의 시가총액이. 아마존은 지금 시가총액이 원화로 1811조 원. 아마존하고 애플하고 계속 시가총액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애플은 10% 상승해가지고 시가총액이 1조 6676억 달러고 원화로 따지면 1983조 원, 약 2000조 가까이 왔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7% 상승했네요. 그래서 3164억 달러, 인데 이건 뭐 주가 너무 비싸죠. 아마존은. 어쨌든 시가총액으로 1조 5220억 달러. 야, 원화로 1800조.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게 이번에 이제 액면 분할도 했어요. 액면 분할을 해서 4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게 또 재료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도 8.17% 상승했고, 그 다음에 구글의 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알파벳은 3.28% 하락을 했어요. 알파벳은 실적이 조금 뭐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감안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광고 같은 게 좀 줄었을 것이다. 뭐 구글은 이제 주로 광고로 먹고 사니까. 어쨌든 그렇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플의 시총이 2000조, 아마존 1800조.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345조. 야, 초라해. 삼성전자가. 거의 뭐 10분의 1은 아니지만 뭐 한 8분의 1 정도, 7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49조 원. 네이버도 주가는 참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시가총액 따지면은 뭐 한참 모자라죠. 카카오는 30조 원. 그러니까 카카오가 삼성전자의 10분의 1 정도 되고, 또 삼성전자는 애플의 10분의 1은 아니지만 한 뭐 8분의 1 정도, 뭐 그 정도, 6분의 1, 7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죠. 또 카카오 대비해서 애플이 카카오보다 얼마나 비싼가? 애플이 2000조하고 2000조 나누기 카카오 30조 아닙니까? 66배야. 66배. 이런 거 따지면은 카카오가 뭐 비싼 것 같지 않아요. 네이버도 뭐 그리 비싸 보이지 않고, 또 삼성전자가 또 상당히 싸 보인다는, 삼성전자가. 이익은 삼성전자가 뭐 잘 낼 때는 60조까지 나왔잖아요. 연간 60조. 분기에 뭐 16조, 17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너무 참 초라하다. 345조 원.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급등했고,
그 대만의 TSMC 대비해서도 굉장히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TSMC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10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인다.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인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10만 원은 사실 뭐 비싼 건 아니죠. 10만 원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6만 원까지도 6만 원 갔다가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10만 원 정도 간다? 비싼 거 아니야, 사실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 조금 넘어가는데 애플과 이거 아마존이 2000조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그래요. 주가라는 게 이제 실제 가격보다는 이거 시가총액이 실제 주가죠. 시가총액이 실제 그 기업의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가치. 그래서 시가총액이 원래 기업의 주가인데 그 시가총액 따지면 정말 아직 형편없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좀 카카오하고 네이버, 삼성전자 이런 뭐 기업들, 우리 삼성전기도 그렇고 또 최근에 좀 올라오기 시작한 삼성 LG전자 같은 것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됐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저평가 이유가 뭔지 몰라요. 저평가 이유가 뭐 북한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잖아요. 메모리에 대한 어떤 그 폄하 이익은 많이 나는데 메모리가 워낙 옛날 들쭉날쭉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또 메모리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잘 인정을 안 하나? 그쪽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인정을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것이 이번에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드디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트리플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월달입니다만은 6월달에 지금 7월인데 8월인데 이제 6월에 전 산업 생산, 설비 투자, 소매 판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라는 거하고 투자하고 소비하고 이게 세 개죠. 소매 판매가 소비니까 생산, 투자, 소비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경제에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6개월 만에 증가했다. 트리플로 증가하고 있다. 6월에 산업 생산과 강공업 생산 이것들이 다 뭐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가 다 좋다는 얘기죠. 건설 기승도 좋고 설비 투자, 소매 판매, 서비스업 생산, 강공업 생산, 산업 생산까지 좋다. 특히 이제 강공업 생산 같은 경우에 강공업 생산이 7.2% 증가했다. 요게 2009년도 2월 달에 7.3% 이후에 약 이게 몇 년 만입니까? 거의 한 11년 만이죠. 1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그러니까 이제 2009년 2월 달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치고 난 다음에 경제가 폭 깎으러졌었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2월 달부터 슬슬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7.3%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7.2% 증가니까 이게 이제 6월 달인데 6월 달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3월 말이란 말이죠. 3월 23일부터 이제 쭉 증가했잖아요. 3월 23일부터. 그래서 4월달 헤맸고, 5월달 헤맸고, 이게 6월달인데, 4월, 5월 헤매다가 6월달부터 드디어 이제 그 생산, 제조업 쪽은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강공 생산이 약 7.2% 증가했고, 요게 이제 2009년도 2월달과 비슷하다는 거죠. 2009년도는 그때 이제 10월달에 그 뉴욕 금융위기가 왔죠. 10월달에 금융위기가 11월, 12월, 1월, 2월달이니까 이제 4개월 만이죠. 4개월 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가 이제 3월 말이니까 3월 말부터 4월, 5월인데 2달 지나서 좋아지기 시작된 6월달부터. 그러니까 그때의 금융위기 그 2009년도, 2008년도에 이제 10월달 금융위기 시작인데 그 리먼 브러더스 때문에 그때가 이건 이제 저는 시스템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거니까 훨씬 더 기간도 좀 길고 충격도 컸어요.
또 이제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붕괴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경제 자체가 기업들이 무너진 거니까 경제 자체의 충격이 컸다. 오래 갔어요. 오래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바이러스가 낸 거, 바이러스. 제가 옛날에 뭔 얘기했냐면 요 얘기는 2001년도에 9.11 테러랑 비슷하다. 9.11 테러가 나가지고 뭐 좀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세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이거는 전쟁이다. 이제 빈라덴하고 오사마 빈라덴하고 그러니까 아랍 세계하고 그야말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100년 전쟁 아닙니까? 100년 전쟁. 옛날에 그 기독교하고 이슬람과의 10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사단이 계속 유럽에서 이제 그 아랍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때 그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사마 빈라덴이 뉴욕에 그 공격을 시작했을 때는 그 심리적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보다도 그때 심리적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 본토를 공격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미국 본토, 미국과 아랍 간의 전면전이 붙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사실 뭐 오래 안 갔습니다. 오래 안 가고 경제 충격은 빨리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 그 포도 대통령이 그 이라크를 침공에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그 경제 침체가 좀 길어진 면은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랑 비슷하게 이 그 코로나로 빚어진 사건이라서 이게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그만큼 또 빠르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소비가 이게 갑자기 줄고 가게가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그 소비의 감소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고 충격은 컸지만 그렇지만 이 회복 또한 빠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극복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를 봉쇄시켰다가 다시 오픈하니까 경제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강공업 생산이 급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들. 그리고 요거 모습이 2009년도 2월 달이니까 그때는 4개월 만에 좋아졌는데 우리 그 코로나 사태는 2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 강공업 생산이 7.2% 증가했다는 것은 중요한 반전의 표시라는 얘기죠. 특히 자동차가 22.9%, 반도체가 3.8% 이제 증가했다는 거. 제조업 수출 출하가 약 9.8% 증가했다. 그리고 수출 출하가 9.8% 증가한 것은 87년도 9월달, 이때는 그 경기 아주 좋을 때예요. 경기 좋을 때인데 그때 19.2% 이후에 33년 만에 최대 증가다. 수출 출하. 게다가 이제 경기 동행지수하고 선행지수가 있는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동시에 동반 상승했다.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가 동반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순환변동치 0.2포인트 상승, 또 선행지수가 0.4포인트 반등. 그러니까 경기 동행지수 0.2, 선행지수는 0.4 정도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 상당히 좋은 거다. 그래서 안형준 통계청 동양 통계심의관 이분은 이제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97년도의 외환위기나 2008년도의 금융위기와 비교한다면 코로나19는 질병이라서 과거의 위기와 비교할 때 직접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도 있지만 회복도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를 감소시키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충격을 컸지만 회복도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의 특징이다. 어쨌든 지난 4월부터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는 제조업과 수출까지 좋아졌다. 그래서 동행지수하고 선행지수 같은 지표가 일제히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을 지나고 8월 달로 들어가니까 7월과 8월로 가면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아마도 3분기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을까. 3분기. 제가 엊그제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3분기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 드렸어요. 3분기가 좋아지는 것의 어떤 모습은, 그러니까 뭐 미국과 영국 같은 데의 전 분기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경제 지표의 성장률의 하락폭이 무지하게 컸잖아요. 성장률이 굉장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회복된다. 그것이 아마 3분기에 7, 8, 9월 3분기에 엄청 좋게 나타날 것이다. 엄청 좋게. 3분기에는 유럽과 미국의 지표가 아주 급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은 이제 3분기에 지표가 이제 2분기 워낙 안 좋았으니까 지표가 이제 완전히 확 좋아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왜 뉴욕 증시가 계속 올라가느냐, 왜 유럽이 안 빠지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거 살짝 보여드린다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금요일 날 LG화학이 뭐 급등이 나왔죠. LG화학 급등이 나왔는데, LG화학이 왜 저리 급등했을까? 작년에 9%까지 급등이 나왔잖아요. 대단한 거죠. 9%까지 급등이면. 그래서 LG화학의 9% 급등? 우리가 이해가 안 가. LG화학 같은 초대형주가 9%씩 급등할 수가 있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LG화학이 어떻게 9% 급등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LG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이 131.5%나 증가했다.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은, 중국 안 좋았잖아요. 2분기라 그래봐야 4, 5, 6월인데, 4, 5, 6월에 뭐 세계 경제가 좋았나? 그렇잖아요. 세계 경제 좋았나요? 4, 5, 6월에? 중국이 좋았나? 모르겠어. 중국도 이렇게 쓱 좋은 것 같지 않고, 뭐 유럽도 뭐 미국도 뭐 쓱 좋지 않았죠? 예? 더 늙었습니까? 제가 좀 늙었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제가 오늘, 이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생각이 없어갖고, 면도도 안 했습니다. 면도도 안 하고, 주말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리고 한번 켜봤는데, 내일은 면도 좀 하고 나올게요. 내일부터 이렇게 화면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이제 화면을 봐야 또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늘 이제 낮 12시하고 밤 9시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얼굴도 좀 보고, 제가 음양도시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제가 맘에보이님과 동교방님의 그 얼굴은 못 빼죠. 예, 김창승님 얼굴 못 빼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제 얼굴은 좀 보여드려야지. 음양도시님이 이방 최장기 회원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뒤에 책장에 책이 좀 많죠. 책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다 못 읽은 책들이 많아요. 중간에 그냥 그만둔 책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더 나이가 들면은 저 책 안 읽은 책 다 읽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자, LG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이 131.5%나 증가했다.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치잖아요. 2분기에 뭐가 좋았다고? 예, 뭐가 좋았다고? 그런데 당기순이익도 좋았고, 서프라이즈하게 전지 부분이 매출액 영업이익이 1,555억이나 나왔어요. 1,555억 영업이익이 전지 부분에. 그래서 이제 배터리 부분이 사실은, 네, 그렇습니까? 배터리 부분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이 배터리에 투자한 게 20년이래요. 20년. 이게 이제 옛날에 LG화학의 구본무 회장이 유럽에 출장을 갔는데 2000년에요. 2000년에 출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를 포기하고, 반도체를 왜 현대전자로 넘겼잖아요. 그때 옛날에 반도체를 현대전자에 넘기고 미래의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하고 유럽에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2차 전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요 2차 전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이게 바로 앞으로 LG가 먹고 살 길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LG화학의 배터리 관련된 특허만 16,000개라든가 16,000개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한 6,000건 정도. 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차전지 쪽이 앞으로 반도체보다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반도체보다 커질 것. 이게 이제 2차전지의 그 중요한 재료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래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원래 이제 그래요. 원래 이게 이제 그 배터리라는 게 2차전 배터리가 원래 일본이 개발한 거다. 일본이 절대 강자였어요. 일본이 가장 먼저 1990년대에 소니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상용화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소니, 파나소닉, NEC, 산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죠. 근데 여러분 1990년대 생각하시면은 그때 이제 얼핏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요만한 배터리 있죠. 요만한 거, 요만한 조그만 거, 이거 배터리 요만한 거, 손가락만한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 우리 뭐 로켓 배터리, 로켓 건전지 같은 거, 그거를 충전해 쓸 수 있는 게 나왔었던 기억나십니까? 왜 우리 여행 갈 때 그거 충전기 가져가가지고 요만한 배터리 충전해서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이 절대 강자 역할을 했습니다. 절대 강자. 충전해서는 배터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소니를 비롯해서 4개 기업이 전 세계에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는 이제 완전히 그 주도적, 그러니까 1등 기업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때는 많이 쓰이지가 않았어요. 그거 뭐 누가 충전해 쓰겠습니까? 귀찮게 그냥 사서 쓰고 말지. 그 이후에 이제 사뇨는 파나소닉이 인수를 했고, NEC는 중국에 팔려나갔고, 소니의 그 2차전지는 무라타 제약소로 넘어갔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흘러왔는데, 그때 이제 LG화학이 2차전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거의 뭐 글로벌 강자죠. 글로벌 1위입니다. 1위. LG화학하고 지금 이제 파나소닉하고 1, 2위를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CATL 잘 아시는 CATL, 요거 중국의 CATL도 뭐 강자입니다. 여기 이제 강자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노스볼트가 조금 새롭게 떠오른다 그래요. 근데 노스볼트는 아직 점유율은 형편없고요. 그래서 현재 그 LG화학, 그다음에 이제 파나소닉, 그다음에 뭐 CATL, 이제 4등 정도가 삼성 SDI, 그리고 한 6등, 7등 정도가 SK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배터리가 공급 부족이다 그래. 공급 부족. 배터리가 공급 부족이다. 그 전까지는 배터리가 워낙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차 만드는 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에다가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막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배터리가 모자란다 그래. 배터리가 모자란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부 유럽 공장은 이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전기차 생산을 못한다. 그리고 워낙 지금 전기차가 인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인기가 많아졌고, 또 각국 정부가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이제는 전기차로 가야 된다. 다 전기차 얘기야. 모든 게 다 전기차 얘기란 말이죠. 다 전기차 얘기를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차 얘기를 하니까 유럽의 뭐 벤츠, 폭스바겐, 뭐 BMW 이런 다 전기차를 만들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현대차가 지금 그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에 지금 또 올인하고 있잖아요. 수소 전기차도 만들고. 근데 이제 전기차에서 우리나라 잘 나가는 것은 코나 전기차하고 기아차의 니로인가요? 니로? 요거 잘 나가는데, 제가 이제 코나 전기차는 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조카가 그 제주도 여행 갔는데, 제주도에 그 렌트카는 다 배터리라며요. 제주도에 그 렌트카는 다 배터리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전기차래요, 전기차. 그래서 전기차를 전기 충전하고 이틀 동안 탔는데 재충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엄청 좋아진 거죠. 이틀 동안 탔대, 전기차를 렌트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그 전기차가 지금 인기라는 거죠. 저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인데, 저는 좀 이따가 살라고 이따가 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꽤 전기차가 인기다,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경제 사정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점 그
그 가격 자체에 부담이 좀 없죠. 또 그 지금 배터리가 계속 많이 생산되니까 배터리 가격 자체가 좀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배터리가 좀 부담 없는 가격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고,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97%, 그 다음에 전기차가 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비율이 이제 6%, 9%, 10%, 뭐 20%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배터리 3사의 성장률은 정말 놀랄 만큼, 지금은 이제 LG화학 매출의 약 3분의 1 정도가 배터리예요. 3분의 1 정도. 근데 이제 그 LG화학 얘기는 잘못하면 내년 가면 2분의 1이 배터리가 될 것 같다. 2분의 1이. LG화학 매출의 2분의 1이 배터리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배 이상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배터리 차지하는 부분이 한 2분의 1, 50%가 배터리가 될 것 같다는 거죠. 매출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LG화학은 LG 배터리가 되는 거죠. 오히려 케미칼 부분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또 생명과학도 있으니까 생명과학 분산,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LG화학이. 사명을 갖다 LG 배터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배터리가 빨리 급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올해까지 LG화학이 100기가와트 아워, 요거를 갖다 확보할 계획이고, 삼성 SDI는 현재 올해가 30기가와트, SK이노베이션은 23기가와트,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고, 22년까지는, 65, LG화학은 170, 거의 배로 되죠? SK이노베이션은 더 공격적입니다. 66기가와트까지 가겠다. 그리고 CATL은 조금 지금 투자가 좀 저조해요. 그래서 2022년까지 106기가와트까지 가겠다. 그러면 뭐 CATL이나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뭐 비까비까 한 거죠. 게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체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고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전지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전해질이 액체로. 그래서 요 전해질을 갖다가 고체로 만들면 크기를 훨씬 줄일 수 있대요.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배터리를 더 많이 차에다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전해질을 갖다 고체로 만들어서 크기를 줄여 가지고 용량이 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00km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면, 그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는 거다. 파워도 커지고 말이죠. 그 기대가 크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리튬암 배터리 요걸 갖다가 이제 개발하는 중이고, 이게 아주 밀도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된대. 밀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니까 오래 달릴 수 있는 거죠. 또 삼성 SDI는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근데 2027년 전에 만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거 전에. 지금 전고체 쪽으로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되고 있대요. 들린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고체 쪽으로 진전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LG화학은 당장 리튬암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튬 메탈 배터리 요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 2차전지의 기술적인 면에서의 빠른 진전이 있다 이거죠. 그것도 기대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조드린 것은 이제 2분기가 끝나고 이제 3분기로 들어가면서 2분기 실적이 다 발표되고 이제 7월 8월달 들어갔잖아요. 벌써 이제 3분기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플랫폼과 2차전지가 다시 뜨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7월달 들어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자동차 이런 거죠. 자동차. 또 철강화학도 좀 보자.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건설 같은 것도 괜찮다. 요걸 많이 강조드렸죠. 그러니까 7월달 들어서 이제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에 사실은 실적이 가장 그래도 좀 좋아질 쪽이 자동차, 철강 이런 이제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요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도 있지만 경기 자체가
바닥 치고 이제 회복된다는 거죠. 바닥 회복되는 모양이 가장 7월달에 좋게 나올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반등이 했어요. 그동안에 쭉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제가 자동차를 많이 강조했는데 자동차 많이 올라왔죠. 현대차가 지금 뭐 6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더블까지 올라갔죠. 12만원까지 올라갔고 굉장히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G전자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LG전자의 주가도 최저가 4만원대까지 갔지만 지금 뭐 75,000원까지 거의 더블 정도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것들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이것도 8만원 갔다가 지금 14만원 정도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종목도 올라오고 뭐 롯데케미칼도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제일 못 올라온 게 한국조선 같은 게 있고 조선주가 제일 못 올라왔고 삼성엔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치고 좀 그래도 꽤 올라왔죠. 꽤 올라왔습니다. 뭐 6,900원에서 13,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더블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랬는데 증권주도 많이 올라오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종목보다도 시장의 중심은 역시 네이버 카카오였죠. 카카오 네이버. 제가 가장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이 카카오죠.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가장 그 시대의 영주다. 그 얘기를 많이 강조드렸고, 그래서 시대의 영주 맞게 12만원부터 34만원까지 거의 뭐, 따따블 정도까지. 따따블은 아닌가? 36만, 따따블이네. 3배 올랐네요. 그죠? 12만원에서 36만원이니까 3배 올랐죠? 올랐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한 더블 정도는 났고요. 13만원에서 이제 30만원까지. 더블 이상 났죠?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게 이제, LG화학, 삼성SDI 같은 2차전지였죠. LG화학도 주가가 23만원부터 50만원까지 거의 더블 올랐죠. 이 어려운 시국에, 삼성SDI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고, 이 어려운 시국에,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제 양극재 대표 선수들, 또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천요의 3대 종목이 3대 이제 신루타 종목이라고 그러죠. 신루타 종목이라는 게 제가 얘기한 게 플랫폼 종목. 그죠? 플랫폼 종목.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전기차라고 봐도 되죠, 전기차. 세 번째가 이제 반도체. 요 세 가지가 이제 반도체. 이 세 가지가,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앞으로 뭐 5년,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나 이런 화학주, 뭐 철강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빠졌다. 주가 너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올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7월 달에는 제가 자동차, 뭐 화학, 철강, 뭐 은행주, 증권주 이런 것들도 올라올 것이다 라고 강조드렸고, 특히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좀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 좀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이제 그동안 쉬었던 플랫폼과 2차전지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나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것은 어쨌든 간에 카카오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가도 좋다. 요런 강조를 많이 드렸죠. 100만원까지 가도 좋다.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은 평생 그냥 들고 가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카카오를 팔면 뭘 살 거냐. 카카오를 팔아서 살만한 게 있냐. 그래서 제가 신규 매수하는 시점을 좀 조절하는 건 좋다. 그러니까 제가 31만원을 강조드렸는데 31만원에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31만원에서 오래 머물진 않았어요. 한 3일 정도 머물렀는데 31만원 정도면 좋다. 31만원에는 이제 부담없이 사자 그랬는데 찍고 지금 34만원까지 그동안 한 10%또 올라왔어요. 어쨌든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이 평생 들고 가겠다 하는 그런 감각으로 계속 분할 매수하자는 거죠. 계속 분할 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월급 탈 때마다, 돈 생길 때마다, 다른 데서 주식 해가지고 돈 좀 벌면 그냥 카카오에 저금해 놓자. 연금이다. 카카오 연금 들자. 카카오 연금.
여러분 뭐 증권사 연금도 들고 증권사에서 연금을 들죠. 보험사에서 연금을 들고 또 무슨 뭐 퇴직보험도 들잖아요. 퇴직보험 증권사에 퇴직보험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카카오 연금 들자. 카카오 연금. 카카오로 쭉 사놓고 요거 오랫동안 보관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뭐 아마존의 예를 보는 거죠. 아마존이 20년 동안 주가 계속 올라왔는데 그쵸 아마존 지금 아마 카카오가 아마존과 똑같은 모양으로 갈 것이다. 그리 보는 거예요. 아마존닷컴이 이제 그렇게 올라왔죠. 뭐 제가 안 보여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2000년 초에 대략 주가가 10달러 미만이겠죠. 10달러 미만. 처음 생겼을 때. 10달러 미만에서 이게 주가가 제 기억에 한 2007년도에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 2007년도 초만 하더라도 10달러 미만이었어요. 2008년도, 2009년도도 10달러 미만이었네. 그 정도였다가 10년 만에 10배가 올라온 거죠. 10배가 아니라 10년 만에 1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왔으니까 300배가 올라온 거야. 300배. 그죠? 10달러에서 3000달러니까 300배가 올라온 거야. 300배. 10년 만에 300배 상승했다. 그러니까 1억을 갖다가 샀으면 이게 이제 300억이 된 거예요. 300억. 10년 만에 300억 됐다면은 정말 먹고 살만하죠. 1억이 300억 됐다면. 제가 카카오가 예를 들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앞으로 10년 후에 300배 된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10배는 될 것이다. 10배. 적어도 10배 될 것이다. 10년 후에. 10년 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무타 종목의 비밀이에요. 신무타 종목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거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거 이런 종목이 그렇게 될 거라는 저는 봅니다.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지금 이제 LG화학하고 이제 분쟁 중인데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이번에도 LG화학 얘기 들어보니까 이노베이션하고 잘 합의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국내기업이니까. 그래서 요 5대 기업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5대 기업은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거는 정말 10배 가능한 기업들입니다. 10배 가능한 그 전망 이런 거 볼 때.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그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테슬라가 자기네가 직접 배터리 만들어 갖고 남의 거 안 쓴다. 또 BMW나 뭐 벤츠나 뭐 폭스바겐 같은 데도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우리가 만들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터리하고 자동차 회사하고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한 방에 전기차로 갈 수는 없거든요. 한 방에 못 갑니다. 한 방에 못 가고 기존 자동차 내연기관 차도 만들고 마케팅 해가면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배터리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배터리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직접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배터리 회사가 만들어 가지고 테슬라에도 나눠주고 또 폭스바겐도 주고 BMW도 주고 GM도 주고 포드도 주고 볼보도 주고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의 도요타에도 주고 한국의 현대차에도 주고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지금 현대차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요. 기술력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 지금 SK이노베이션도 같은 화학회사이면서 좀 화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으면서 배터리 공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LG화학의 기술을 도용했다 그래가지고 LG화학 소송 붙었잖아요. 결국에 SK이노베이션이 이제 LG화학에서 로열티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션 같은 화학회사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전지가 굉장히 그 어떤 진입장벽이 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 배터리를 갖다 누가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석권을 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뭐 삼성 SDI는 완전 찬밥이야. 이리 되면 팔아야 되겠죠. 또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쪽 그 SNS나 이쪽 그 쪽에서 절대 강자야. 강자인데 새롭게 지금 중국의 틱톡 같은 거 있잖아요. 새로운 강자 나타나가지고 그게 이제 판을 휩쓸고 있다. 이리 되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게 아니다. 현재로서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계속 달려가는 입장이니까 또 LG화학이나 이쪽도 후발주자들이 있겠지만 앞서가는 업체니까 앞서가는 기업이 뒤집히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요것들이 신루타 종목이 된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대목이다. 지금 현재 볼 때는 플랫폼과 2차전지가 신루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쭉 대응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제가 해서 이렇게 면도 좀 할 걸 그랬다, 그죠? 면도 안 하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뭐 제가 늘 밤 9시 하고 또 아침 7시 50분에 하는데 그건 짧게 합니다. 10분밖에 안 하니까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고 아침에 하는 것은 제가 실시간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 낮 12시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낮 12시 하고 밤 9시 하고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꼭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실시간 들어오셔서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 또 제가 하면은 꼭 그 다음에 이제 녹화된 걸 갖다가 올려놓거든요. 올려놓으니까 그 녹화된 내용 올리면 유튜브에 올리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 주초에는 플랫폼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하고 코리아 센트라든가 뭐 카페24 같은 그 외에도 뭐 종목들 많이 있죠. 그런 종목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LG화학을 비롯한 2차전지 좀 보시고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 주들이 지금 경기 지표가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LG전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들도 괜찮아요. 화학도 좋아지고 있고 철강이나 이런 쪽도 이제 산업 전반이 이제 구리가 좀 좋아지잖아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산업 전반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산업 전반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장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2300은 금방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지수가 지금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한 2281인데 종가는 2249로 끝났지만 장중에 금요일날 281까지 갔잖아요. 2281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2300에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2300은 사실 저항이 별로 안 강하다 그랬죠, 제가. 2300은. 그래서 2300은 뭐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2300은 금방 뚫을 것 같고 2400으로 갈 것이다. 2400부터는 조금 이제 정말 매매 공방이 있을 거예요. 2400부터는. 지금 경기 지표들은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목표가 2400에서 이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하는 얘기 강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이번 연말쯤 되면 아마 2500이나 2600 정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장이 될 것 같고 연말 되면은 이제 내년에 경기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아마 내년 1분기쯤에는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제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지금 코스피의 거래량 보면은 굉장합니다. 이게 거래 대금으로 본 건데 지금 이제 5조 정도 거래되다가 지금 뭐 15조까지 갑니다. 15조까지 엄청난 거래량이죠. 이 장이 무지하게 살았어요. 지금 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15조까지 가는 일에 엄청난 그런 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 자체가 에너지나 이런 거 보면 3000포인트까지 금방 갈 수 있는 장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길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한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여우의 상품도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인천여우의 상품은 잘못 눌렀네. 인천여우의 상품은 여기 있습니다. 한 달에 33만원이고요. 한 달에 33만원. 그리고 석 달에는 90만원 조금 할인이 되죠.
이렇게 되고, ARS는 여기 3490-4651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주로 방송은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장 끝나고 3시 반부터 4시까지 하고, 또 장중에는 제가 쭉 여러가지 문자를 쭉 보내드립니다. 장중에 이제 뭐 방송할 때나 안 할 때나 계속 매수 매도는 문자를 보내드려요. 매수 매도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장문 문자 또 이런 걸 보내드립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여러 가지 많이 올리죠. 방송하는 것도 꼭 녹화해서 밴드에다 올리고, 물론 뭐 와우넷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녹화된 방송 볼 수 있지만, 밴드에서 녹화된 방송 볼 수 있고, 글도 올라가고 또 문자도 가고 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목이잖아요. 종목이 사고팔고인데,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요즘은 여러분들 수익 면에서는 대단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수익 면에서는 우리 포트 종목들은 정말 잘 안 빠져요. 또 신누타 종목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빠집니다. 또 카카오 같은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카카오는 진짜 우리 회원들 중에서 10만원부터 10만원 아래부터 들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10만원 아래부터 10만원대 요 라인에서 사가지고 지금껏 들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3만원 14만원에 사신 분들도 많고, 요때 사신 분들은 주가가 좀 내려가지고 또 좀 불만도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 쫙 올라와서 지금 34만원대까지 가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팔지 말라 그러죠. 10만원대 파신 분들은 가장 싸게 사신 분은 가장 싸게 사신 분이지만, 13만원 12만원 사신 분들도 싸게 산 거란 말이죠. 이분들은 지금 34만원 뭐 하니까 뭐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린 게 10루타 아닙니까? 10루타 10배. 여러분한테 꼭 10배를 올려드리겠다. 10배 10배를 꼭 벌어드리겠다. 이게 저의 각오예요. 그러니까 뭐 단기로 매매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단기 매매도 좀 합니다만은, 단기 매매도 좀 하는데, 단기 매매는 확신이 찬 거, 정말 확신에 찬 거, 확신에 찬 것만 단기 매매 하는데, 장 좋을 때는 하루에 한 종목 정도 나갑니다. 평균. 근데 뭐 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요. 그래서 단기 매매 종목도 나가지만, 이 10배짜리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꼭 여러분 인생에 지켜드리고 싶은 인천여의 약속이다. 10배를 꼭 내서, 여러분이 1억이면 10억, 적어도 1억으로 100억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가봐야 알겠는데, 1억으로 10억은 만들어 드리겠다. 뭐 좀 길게 보겠죠. 길게 봐서 그렇게 해드리겠다. 이게 제가 각오입니다. 신루타. 예, 저희 방에 이제 바이오 종목도 있어요. 바이오 종목, 장기 바이오 종목이 있습니다. 장기 바이오 종목. 예, 장기 바이오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한 20년 정도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10배짜리 종목들을 참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코스맥스나 이런 것들 그렇고, 옛날에 기아차 같은 것도 단기간에 10배 올라갔고요. 기아차,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 같은 것도 제가 옛날에 쭉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장기 10배 나길 것이다, 대박이다 했던 종목들은 정말 대박이다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리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자, 늦은 밤인데 제가 오랜만에 화면을 갖다가 좀, 얼굴을 화면에 좀 비췄는데, 기왕 이럴 줄 알았으면 연도도 좀 하고 올 걸 했다, 그죠? 연도 좀 하고 나올 걸 안 했네, 그죠? 하여튼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장이 좋습니다. 좋으니까 이때 많이 수익 내시고, 그리고 요우랑 같이 제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여러분하고 같이 할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그 정도 하고 저도 이제 놀러 댕겨야죠. 10년 정도를, 10년 정도 동안에 어떤 대박을 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됐고, 박지원 지금 이름이 바뀐다 그러죠. 하여튼 국정원장이 됐는데, 이 두 분들이 굉장히 파워풀하신 분들이죠. 또 소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마 대북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구상을 구체화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구상을 구체화시키면서
아마도 이제 남북경협주들, 대북주들이 좀 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북주들은 조금 기다려보자. 이건 이제 재료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도 주탁이 고급스럽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날씨가 선선하죠? 8월달 초인데도 이렇게 선선하네요. 선선한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밤 보내시고, 또 내일 또 저랑, 일단 매일 제가 밤 9시, 그리고 낮 12시에 방송하니까, 아침 7시 50분에도 하지만, 제가 늘 방송하니까, 그때는 꼭 여러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시든, 아니면, 이제 와운에서 들어오셔서 방송 들으시기 바라겠고, 제가 이 방송 녹화해가지고 항상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유튜브에서 구독이나 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